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코딩 선생님 진 선생님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의 기초에 대한 내용 이후로 이 부분의 활용, 다양한 조건 표현하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번 시간에 내용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코딩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듣는다면 언젠간 여러분도 코딩을 마스터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힘냅시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AND와 OR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짝수와 홀수 표현하기에 대해서 배운 후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4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각각 녹차, 바닐라, 딸기, 초코 맛이 있네요.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녹차 맛이랑 초코 맛이라서 둘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 4개 중에 아무거나 구매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녹차와 초코. 이거는 둘 다 선택하는 거고, 이 녹차, 바닐라, 딸기, 초코 중에서 아무거나 총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시연어로 쓰게 되면 녹차 그리고 초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녹차 또는 바닐라 또는 딸기 또는 초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코드로 쓰게 되었을 때는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모두 만족해야 코드가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팔자 n을 2개서 적어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코드가 실행될 경우에는 역슬래시 있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 눌러주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짝수와 홀수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한번 실제로 홀수와 짝수를 2로 각각 나눠보도록 할게요. 27을 2로 나누게 되면 13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될 거예요. 20을 2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홀수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고 짝수는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 부문으로 적게 되면 n 나머지 2가 1일 때 n 나머지 2가 0이 아닐 때 라고 적으면 홀수가 되는 거고 n 나머지 2가 0일 때로 적으면 짝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정수값을 입력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할 점은 크기가 같지 않은 세 정수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일단 몇 개의 경우로 나누는지 생각을 해보면 A가 제일 클 때, B가 제일 클 때, C가 제일 클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A가 B보다도 크고 A가 C보다도 크다. B가 A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크다. C가 B보다도 크고 C가 A보다도 크다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코드로 써보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때,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클 때, C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클 때 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 코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최대값 구하기 같은 문제지만 크기가 같을 수도 있는 세 정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드를 똑같이 쓰게 된다면
출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 입력 1번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133의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세 가지의 if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드를 조금 고쳐야 돼요. 바뀐 코드를 보게 되면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해줬고요. 혹시나 예시 입력 133의 경우에 3이 B와 C가 두 번 다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if, else if, else if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아예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최대값이 아니라 중앙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A가 중앙값일 때, B가 중앙값일 때, C가 중앙값일 때. 하지만 여기서도 또 나뉘게 돼요. A가 중앙값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B가 중앙값일 때 두 가지, C가 중앙값일 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경우로 나뉘게 되겠네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봤어요. 총 if문을 6개를 사용했네요. 하지만 그리고와 또는을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를 출력하는 게 2개, B를 출력하는 게 2개, C를 출력하는 게 2개니까 어쨌든 실행돼야 되는 건 똑같죠. 이렇게 코드를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적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B가 A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가 한 조건으로 묶이고 C가 A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라는 조건으로 한 조건이 묶여서 이 둘 중에 한 개만 실행이 될 경우에 A를 출력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년이라는 문제네요. 연도가 주어졌을 때 윤년이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의 배수일 때를 말한다고 해요.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년일 경우, 두 번째는 윤년이 아닐 경우로 나뉘겠죠.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윤년일 때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네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400의 배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네요. 그럼 이거를 코드로 적어보면 n 나머지 4가 0일 때, n 나머지 100이 0이 아닐 때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n 나머지 400이 0일 때가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코드로 적어보면 이렇게 총 세 가지 if, else if, else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까 중앙값 구할 때 썼던 and와 or를 잘 활용해 보면 이렇게 딱 두 가지 조건으로 끝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n 나머지 4가 0이면서 n 나머지 100이 0이 아닐 때가 한 개의 조건이고요. 그 뒤에 있는 n 나머지 400이 0일 때가 두 번째 조건인데 둘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윤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적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문제는 어땠나요? 만약 많이 어렵다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if문의 활용 문제들을 더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